형광등을 어느 분이 갈아주셨습니까? 아, 예. 이거 방금 큰일 하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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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우리 용도 구역을 보겠습니다. 용도 구역도 시험에 한 문제 나오죠. 용도 구역. 예.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이제 완화하는 겁니다. 이 용도 구역은요, 시험 문제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온 게 4개 용도 구역의 지정권자가 거의 대부분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4개 용도 구역. 먼저 개발 제한 구역 있죠.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그리고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이렇게 있고요. 이 4개 용도 구역입니다. 이 4개 용도 구역을 누가 지정하는가? 지정권자가 지금까지 기출 문제의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용도 구역에서 요 행위 제한 있잖아요. 요 행위 제한은 오로지 시가와 조정 구역에서만 문제가 나왔어요. 먼저 우리 개발 제한 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죠. 용도 구역 지정 변경은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이나 변경을 합니다. 일단 시가와 조정 구역은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는데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 구역을 지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요, 시도지사 하고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제 지정하죠. 그 일단 지정권자가 이제 시험 문제의 거의 대부분인데 행위 제한은요. 우리 개발 제한 구역은 개특법으로 합니다. 개특법. 구체적인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오겠죠.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개특법이요. 예. 그다음 시가와 조정 구역이 왜 행위 제한을 물어보냐면 이게 시험 범위예요.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으로 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한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물어보는 문제가 몇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 관리법입니다. 수산자원 관리법으로 하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한 법률로 해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하는 시가와 조정 구역의 요 행위 제한만 구체적인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시험에 안 나오죠, 그렇죠? 예,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이 지정권자를 보시면은요. 여기 지정권자에서 개발 제한 구역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누구나 다 알죠. 그래서 이거는요 항상 옳은 지문으로만 나왔어요. 지금까지 기출 문제 보면은요. 근데 시가와 조정 구역은 옛날에는 국토부 장관이었다가 지금은 시도지사가 원칙이에요. 그다음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 구역 지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고, 그다음에 오히려 용도 구역에서 지정권자를 가장 많이 물어본 게 요 두 개예요. 수산자원 보호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 지역 안에 주말에 등산 가는 산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주말에 등산 가는 산들,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인데요. 지금 경기도 쪽에 보니까요. 자기 소유 임야가 자고 났더니 이거 지정당한 적도 있어요. 자기 소유 임야인데 아주 크지도 않은데 지정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더니요.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까지 계속 시험 문제는 국토부 장관으로 틀리게 나옵니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거든요. 계속. 그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왜 지정권자가 시험에 많이 나왔냐 그러면요. 이거는 나름대로 사연이 많아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2003년도에 생겼거든요. 이게요. 2003년 1월 1일 날 생겼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2005년도에 생겼어요.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처음 생겼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법이 바뀌었어요. 해양수산부가 생기면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해양수산부가 폐지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농림부 장관이 지정했어요. 다시 해양수산부가 부활했거든요. 다시 이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요. 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군지가 아주 많이 나왔고 최근에도 나왔었어요. 해양수산부 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항상 틀린 지문으로 국토부 장관이라고 틀리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 또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 제한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것을 자연공원법을 틀리게 낼 수가 있죠. 자연공원법이 아니에요. 왜 여기 자연공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자연공원법이 아닙니다. 예. 자연공원법은 아까 건축제한의 특별 규정에서 나왔어요. 자연공원 안에서는 자연공원법으로 건축제한한다. 한번 들어봤거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시가와 조정 구역에서 구체적인 행위 제한 내용들이 이제 시험 지문에 몇 번 나왔었고요. 그럼 여기 18페이지 용도 구역의 의의가 나오죠.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용의 도모, 토지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핵심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한다는 게 핵심 단어인데 지금 현재 용도구역 4개는 다 강화하는 것만 있어요. 그렇죠? 완화하는 것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완화하는 건 없고요. 예. 강화 또는 완화. 예. 그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강화 또는 완화한다고 써 있으면 틀렸다 그래요. 왜? 완화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책을 봤더니 완화가 나와. 예. 완화하는 것도 만들 수 있는데 현재는 우연의 일치로 강화되는 거 4개만 있을 뿐이다. 그다음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을 보시면요. 우리 개발 제한 구역의 의 하나밖에 시험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만 이제 우리 시험 범위예요. 구체적인 행위 제한은 다 개특법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안 나오고요. 주어가 국토부 장관입니다. 핵심 단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래서 도시와 도시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든 게 개발 제한 구역, 영국식 제도고요. 영국에서 항공 사진을 찍었더니 도시 외곽에 푸른색 녹지대가 허리띠 모양으로 있더라. 그래서 푸른색 허리띠, 그린 벨트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 확보,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자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까지 딱 끊어주면 이게 앞문장이에요. 전체 문장이 2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자, 뒷문장 국방부 장관 요청이 있어. 자,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은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 뒷문장 때문에요. 군사 시설이 있을 때 그 일대가 개발 제한 구역 지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부대가 이전하고 나면 이거 해제 요건이 돼 버리죠. 예. 자, 그런데 잠시 뒤에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먼저 좀 보시면은요. 5번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나오죠. 거기에 보시면 도시 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 거기도 개발을 제한할 필요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아까 우리 개발 제한 구역에서도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개발을 제한할 필요라는 말이 나올 때 개발 제한 구역도 있지만 개발 제한 구역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 자연 공원 구역도 있다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다른 데 내시는 문제 보면은요.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할 수 있다면 문장이 너무나 부드러워. 그렇죠? 그래서 문장이 부드럽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또 18페이지 밑에 오셔가지고 앞문장과 뒷문장이 있을 때 뒷문장에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라는 게 있죠? 예, 요청. 예. 그것도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시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 3번을 보겠습니다. 주어가 이제 시도지사.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핵심 단어가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예요. 시가화라는 것은 도시 거리화되는 것을 시가화 그래요. 도시 거리화되는 것을 시가화라 그럽니다.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가 핵심 단어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5년 이상 20년 이내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5년 이상 20년 이내 이게 시가화 유보 기간이에요.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아까 주어가 시도지사였죠? 다만이 이제 예전에 법이 개정돼서 신설됐어요.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 변경 필요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 변경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가화 유보 기간은요. 이때 도시 지역과 주변적 인구 동태 등등을 고려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시가화 유보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시가 유보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갖다가 아주 많이 하신 분들이 가끔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1년에 저한테 한 분 정도가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1년에 한 분 정도가. 선생님, 지금 시가화 유보 기간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는 거죠. 그렇죠?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라니까. 근데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 시가화 유보 기간이라는 게 없잖아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거기에 시가화 유보 기간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하다가 우리 민법에 보면은요. 주된 행위, 부수적 행위. 주된 급부, 부수적 급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몇 번이 있었어요? 2번 용도구역 4가지 지정 변경이었잖아요. 시가 조정구역 지정 변경하는 게 주된 행위야. 시가 조정구역 지정 변경할 때 유보 기간도 같이 해야 되지. 부수적 행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예. 그래서 시가 조정구역 지정 변경할 때 유보 기간을 같이 넣는다고요. 그래서 이게 부수적인 것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하니까 대화가 되잖아요. 예. 민법 잘하고 계시죠? 예. 보니까 작년에도 민법 성적 다 좋았다 그러더라고. 민법 하도 민법 많이 하니까. 예. 또 민법은 또 쉬워 민법은요. 예. 민법처럼 쉬운 법이 어디 있습니까? 처럼요. 한번 이해만 해놓으면 까먹을 것도 없고 몇십 년이 지나도 안 까먹는데
공법은요 돌아서면 까먹어요. 공법은요. 예. 민법은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것도 지금도 다 기억이 나는데 이 공법은 기억이 안 나. 공법은요. 예. 세상에 대학원에서 공법을 그렇게 전공해도 기억이 안 나. 뭘 배운 기억도 안 나고요. 민법책은 전 집에 지금 민법책 지금도 안 버렸거든요. 민법 조문 노트 있잖아요. 이제 법대 1학년 때 쓴 거 지금 다 집에 다 있어요. 예. 근데 그건 지금 봐도 제가 썼던 기억이 다 나. 써놨던 거 다 기억이 다 나. 노트 필기 다 나. 예. 노트 필기해 놓은 거. 그래서 수업 들을 때 필기해 놓은 거. 125조 표현 대리, 126조 표현 대리, 129조 표현 대리. 이거 내가 다 써놓은 거 있잖아요. 표가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대학원 다닐 때 공법은요. 이건 내가 써놨던가 기억도 안 나. 세상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에 이 민법처럼 쉬운 법이 어디 있냐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민법은 당연히 잘해야 됩니다. 워낙 쉬우니까. 예. 한번 이해해 놓으면 외울 것도 없고 그렇죠? 예. 논리대로만 하면 되잖아. 예. 근데 공법은 잠시 방심하는 순간 성적이 한없이 떨어져. 예. 끌어올리기는 힘들고. 예. 자, 유보 기간 나왔는데 시료를 보세요. 효력이 상실되는 게 시료죠.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밑줄 딱 치고 항상 시료는 우리 공법에서는 기준일 다음 날 시료가 돼요. 효력을 상실하는 거죠.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다가 2017년도부터 시험이 안 나와요. 2017년도부터 왜? 2002년도였어요. 영종도 인천 영종도 347만 평을요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을 했어요. 15년을. 그러니까 2002년도 10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월드컵 끝나고 나가지고 사람들이 좀 방심하고 있을 때였어요. 2002년도 10월 달에 영종도 347만 평을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할 때 15년 지정했어요. 그럼 언제 풀려야 돼? 2017년 10월 달에 실효가 돼야지 정상이거든요. 실효됐다는 게 뉴스에 나온 적도 없고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러면은 지금 봤더니 아직도 안 풀렸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 예. 왜냐하면 원래 계획은 15년간 영종도 347만 평의 개발 계획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 개발 계획을 제가 봤어요. 영종도 347만 평을 관리하는 직원이 14명이에요. 공항관리공사. 그분들한테 제가 특강을 하러 갔어요. 시가조정구역에. 우리 지금 공부할 요 행위제한 특강. 갔더니 이제 자기네들이 만든 요 개발 계획을 보여주더라고요. 요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봤더니 어디서 본 듯한 기억이나 비슷한 계획을 어디서 봤나 했더니 그 옆에 땅이 또 LH 공사 땅이 있거든요. LH 공사에 제가 강의하러 왔을 때 그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 한번 보고 의견을 알려달라고. 중복돼. 그러니까 서로 우리 그런 거 있죠. 이쪽에 보니까 오피스텔이 없어. 야, 지금 잘 되겠는데 똑같이 동시에 그 생각하면은요. 같이 짓다 보니까 나중엔 제일 많아져. 예, 대표적인 데가 서울대 지하철역 주변이에요. 거기 예전에 원룸이 별로 없었거든요. 동시에 한 10군데가 갑자기 지어가지고 남아돌아 든 거죠. 이는요. 그래서 지금 요 시가화 조정 구역 같은 데는요.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세운다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현재 거기 뭐 풀었다 해제했다 얘기 없잖아요. 그 이거 시험을 할때 2017년부터는 안 내는 거예요. 내면 사람들이 시가 조정 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날 실효가 되는 건데 이게 왜 실효됐다는 얘기가 안 나오지?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시험이 안 나왔어. 2017년도부터는요. 실효 규정은 있어요. 예. 효력을 잃는다. 다음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된다. 근데 이거 연장하는 규정도 법에 없는데 제가 보기엔 연장한 것 같아. 그러면 연장 규정이 없는데 연장한다. 연장 금지 규정이 없잖아 또. 그렇잖아요. 연장 금지 규정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논의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예, 그래서 왜 시험에 안 나오는가 봤더니 그렇더라 이거죠. 예. 하여튼 법에는 규정이 있어요. 일단 이제 가로 3번의 지정의 효과 행위 제한이 적용되는데 요것은 이제 시험에 이제 몇 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행위 제한은요 크게 두 가지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과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거 비도시군 계획 사업, 이 둘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참고로 도시군 계획 사업 종류 세 가지 다 기억하시죠? 자, 도시군 계획 사업 종류 세 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뭔가? 도로 설치, 공원 설치, 학교 설치 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법에 나오는 정비 사업. 요 세 가지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원칙이 금지예요. 얼마나 규제가 강한지 이거 다 금지 원칙. 예외적으로 허용이 돼요. 예외적으로 3단계 조건이 통과가 되면 허용이 됩니다. 3단계 조건이 있어요. 3단계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때 허용되는 거예요. 원칙은 금지인데,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거, 우리가 이것을 이론적으로 개발행위라 그래. 이것도 개발행위.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 요것은 꼭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요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다. 허가 사항으로 나열이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이론적으로 개발행위 허가예요. 그래서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권자와 같아요. 6명 시장 군수가 이제 허가권자가 됩니다. 이때 이 허가 사항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책에 딱 보시면은요. 도시군 계획 사업은 원칙은 금지지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게 비도시군 계획 사업은요. 허가사항, 허가권자 6명 시장 군수. 자, 이 허가사항이 거기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제가 딱 정리해 놨죠. 그렇죠? 정리해 놨습니다. 책에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여러분들 눈이 복잡해질까 봐 내가 정리해 놨어. 고쳐서 가지고. 예. 자, 주택의 증축은 허가받으면 할 수 있다. 신축이라는 말은 없죠? 금지야. 시가 조정 구역은 주택 신축 금지예요. 그랬더니 예전에 어떤 분 물어보시더라고요. 교수님, 저 시험과는 관계 없는데요. 거기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가요? 개특법에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는 주택 신축이 허가 사항이에요. 허가 받으면 주택 신축할 수 있다고. 개발 제한 구역 안에는요. 그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주택의 증축이 신고 사항인 거예요.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보다 시가와 조정 구역이 규제가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시가 조정 구역은 주택 신축을 금지해 버려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규제가 강하냐 그러면요. 만약에 우리가 주택 신축을 허가 사항으로 한다면요. 주택이라고 허가받고 나서 뭐 하냐 그러면 그걸로 숙박시설처럼 쓰는 거예요. 펜션처럼 운영하고 이런 사람도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아예 주택 신축은 금지고 기존의 진짜 주택으로 인정받은 것에 증축만, 기존 면적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증축만 가능해요. 뭐 기존 면적을 포함하니까 기존 면적이 100제곱미터면요 증축을 못하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공익시설, 공용시설, 공공시설 등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시험에 한 3번 나왔나 그럴 거예요. 여기 핵심은 일단 지금 나왔던 거 주택 신축은 금지다. 증축은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다.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여기 공공시설 등이에요. 공공시설 등이 왜 시험에 3문제나 나왔냐 그러면요. 우리 머릿속에 공공시설은 왠지 허가 안 받고 그냥 설치할 것처럼 보이거든. 예를 들면은 경찰 파출소, 119 안전센터,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그다음에 보건소,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등등 이런 것들은요. 웬만하면은 그냥 허가 안 받고 설치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공공시설, 경찰, 파출소, 119 안전센터, 도서관, 보건소, 화장실, 그다음에 동사무소, 우리 주민자치센터라 그러죠. 근데 국토계획법에서는 안 바꿔놨어. 그냥 동사무소로 나와요. 안 바꿔놨어. 예. 이런 것들이라도요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공공시설 등은 시가조정구역에서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X야. 예. 이게 그래서 3번이나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상식과 좀 다르다 싶어가지고 3번이나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시설은 신축이 금지입니다. 종교시설은 신축이 금지. 증축은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다. 왜 신축이 금지인가? 하느님의 뜻이다. 신축 금지. 예. 증축은 허가 받으면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한테는 저보고 교수님 신학대 가서 한번 목사해 보시라는 거야. 교수님께서는 자기가 다니는 목사님보다 목소리도 훨씬 더 좋으시고 교수님께서 설교하면 막 빨려 들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에 붕대를 감고 오겠대. 자기가 그러면 자기 머리에 한번 쓰다듬으면 자기 벌떡 일어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분이 다 있나 싶었는데 몇 분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보고 홈쇼핑 한번 출연해 보라는 거야. 부동산 파는 거 홈쇼핑 하셔서. 하여튼 이 종교 시설. 그래서 우리 그 예전에도요 저한테 배웠던 분들 중에서 수녀님이 계셨어요. 수녀님이 중개사 공부하셨다. 수녀님이요.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재개발 지역 내 성당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재개발하고 나면 종교 부지를 환지를 받아요. 우리 재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나 환지 방식이 가능하죠. 종교 부지를 이렇게 환지를 해주면은 거기에 이제 성당을 새로 짓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누군가 좀 알아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러 오셨더라니까 있잖아요. 예. 자격증 딸려 오신 게 아니라 자기가 좀 알고 싶어서 오셨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래서 종교시설 신축은 금지야. 증축은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장은 역시 신축 금지. 주택도 신축 금지죠. 신축이 금지된 시설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이나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허가 사항인데 이제 하나 알아두시면은 신고 사항이라는 게 없어요. 이거 없다고요.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지. 공공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뭐 예외적으로 신고하면 설치할 수 있다. 틀리는 거예요. 신고사항 없어요. 예, 다 허가사항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자 우리 비도시군 계획사업은 이론적으로 개발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규정에 나왔던 게 똑같이 다 나와요. 조건부 허가 할 수 있고 또 우리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똑같이 이때도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의견 청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반 행위자에 대한 조치. 우리 개발행위 허가 규정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똑같아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도 허가 규정이 개발행위 허가다 보니까 똑같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허가 안 받고 하거나 허가 받은 것과 다르게 했을 때는요. 원상 회복 명령할 수 있고 말 안 들으면 행정 대집행할 수 있다. 다 똑같이 나와요. 개발행위 허가 파트하고요. 예. 그다음 이제 가로 7번에 의제 규정이 있습니다.
허가가 있었을 때는 다음에 허가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 시가화 조정 구역에요. 이거 시가화 조정 구역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어요. 이건 시가화 조정 구역이고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에 그 나무도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요 시가화 조정 구역에서 허가 받으면 건축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농업에 필요한 무슨 농업용 창구를 짓겠다. 그러면 우리 농업용 창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을 잘라야 돼요. 땅을 자르기 위해서는 임야잖아요. 우리가 이 산지를 갖다가 자르기 위해서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 허가 받아야 되고 건물 지으려면 나무를 베야 되잖아요. 그러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임목 벌채 허가를 받아야 돼요. 벌채 허가. 그런데 둘 다 만약에 이게 규모가 작거나 정도가 가벼울 때는 신고만 하면 돼요. 산지 전용 허가나 신고, 임목 벌채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산지에서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 곳에 시가화 조정 구역에서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는 거, 농업용 창고를 짓겠다 허가 신청했다. 그랬을 때 요때 허가를 내줄 때는요.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게 산지 전용 허가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임목 벌채 허가도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이게 가능할 때만 요때 농업용 창고 짓는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시가화 조정 구역에서 만약에 허가 받으면 지을 수 있는 농업용 창고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요. 산지 전용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고 임목 벌채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의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산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신고, 산지 일시 사용 허가나 신고를 다 한 것으로 본다. 올해 시험 끝나고 나면 제가 이 산지관리법 한 2시간 정도 강의해 드릴 거예요. AS로. 예. 2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벌채 허가 등의 허가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예.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요. 농지법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농지법 얘기가 안 나와.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농지법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나 지문에? 아니지. 시가화 조정 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X. 농지 전용 허가는 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제가 되질 않아요. 농지법 얘기는 안 나온다. 예. 거기 이제 시험 문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나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주어가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유수면, 바다, 호수, 강을 말해요.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공유수면이나 인접한 토지, 그렇죠? 예. 그래서 공유수면, 바다, 호수, 강인데 최근에 제가 갔다 온 데가 저기 강원도 양양의 남대천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연어가 올라오는 곳인데요. 거기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에요. 예. 강변에도 있어요. 예. 전국에 한 20개 남짓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시험에는 항상 해양수산부 장관 주어를 국토부 장관이나 이런 거 틀리게 냈고요.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주어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인데 항상 틀리게 국토부 장관으로 냈어요.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주말에 등산 가는 산들이 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보시면 되고요. 우리 요거 시험 내시는 교수님은요 문제가 딱 두 종류예요. 주어를 국토부 장관으로 바꿔서 내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이 조문 한 개를 잘라서 5개 지문을 만드셔요. 다음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목적이 아닌 것을 찾아라. 1번 도시의 자연환경 보호,
2번 도시의 경관 보호, 3번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제공, 4번 도시 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 5번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몇 번? 5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는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누가 시가와 조정구역 그래? 개발 제한 구역. 동기에 착오는 있었는데 정답 5번을 맞췄네. 예. 그렇게 두 종류로 시험에 나오고요. 거기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도시 지역 안에서나 말이 나오죠. 도시 지역 안에서. 그러면 앞으로 넘겨봐요. 시가화 조정구역의 가로 1번 지정 보세요.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행정 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 지역과 나왔죠. 그 주변 지역을 했죠. 그럼 우리 도시 지역에 지정한다는 말이 나오는 게 시가화 조정구역과 도시자연 공원구역에서는 도시 지역이란 말이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것도 한 번씩 보시고 그 다음에 직접 또는 관계행정 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야지 지정할 수 있는 거.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직접 또는 관계행정 기관의 장 요청 나왔죠. 앞에 시가화 조정구역 한번 보세요.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요청 나오죠. 예, 두 군데서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런 것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우리 용도구역은 아닌데 법조문상 뒤에 나오는 게 6번의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에요. 이게 이번에 하나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개정된 내용이 6번이 들어간 거죠. 우리 기본서는 5번까지 있죠. 여기 6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추록을 만들고 있는데 추록 만들어 놓고 나면은 꼭 그날 개정된 게 또 나와요. 미치겠어 지금 힘들어서. 예. 그래서 이제 추록 나오면은 제가 추록 다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추록 나오기 전에 요약집 만들 때까지 개정된 것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요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주민의 입안 제한 사항에 포함됐죠.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기억나세요?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것,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제한은 간 신설된 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곳인데요.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대상 지역이 박스 안에 6번이 이번에 신설된 거예요. 자, 먼저 주어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가 주어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 그러면 또 궁금해요. 아니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라고 쓰지 말고 결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이면은 그냥 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라고 쓰던지 하지 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라고 써놨을까? 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혀 궁금하지 않은데 내가 괜히 얘기한 것 같은데. 예.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바로 그 사람이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도 지정을 결정을 한 얘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만 단독으로 보통 지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 나오는 것을 그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고, 그렇죠?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도 있고, 남양주 같은 데는 남양주 시장이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그자가 필요하면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도 같이 결정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가 도시 지역에서 용도 지역상 도시 지역에 지정하네요. 그렇죠?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 지역 거점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인정이 되면 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주변 지역에 전부나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정된다가 인천의 차이나타운 같은 데죠. 인천 차이나타운. 그래서 벌써 이 동네 분위기가 틀린 게요. 남양주에 오면은요 도시가 좀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인천 같은 데 가면은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인천 같은 데는요. 예.
거기 보시면은 주변 지역의 전부나 일부를 지정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시험에 이거 한 번 나왔었어요. 시험에서 단독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제 의미를 보면서 외워야 돼요. 1번에 도시군 기본계획, 어느 도시 목표가 나오는 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이나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서울의 도심 용산 북쪽, 부도심 영등포 영동 청량리 왕십리 상암 수색, 서울은 5개 생활권, 동남 생활권의 중심지 문정 장지, 서북 생활권의 중심지 마곡, 이런 데를 지정하면은 그 파급 효과가 주변에 미쳐서 거기가 거점 지역이 되겠다는 거죠. 철도 역사 서울역, 터미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항만 인천항, 공공청사 서울시청, 문화시설 세종문화회관, 요런 데다가 지정한다.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역세권이에요. 역세권. 그 우리 공인중개사가 가끔 실수하는 게 역세권을 잘못 설명하다가 고객한테 항의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세권이라는 단어는요, 지자체에서 쓸 때는요, 바로 지하철역 주변을 말해요, 보통요. 그런데 철도청에서 한국철도공사 있죠. 철도공사가 말하는 역세권은요, 기차역을 말해요. 그럼 우리가 역세권에서 가까울수록 좋아요? 기차역은 역세권에서 가까우면 안 좋은 거야. 예, 역세권. 예. 그다음 또 하는 문제가 역세권 해가지고 기차역하고 지하철역이 같이 있는 역 있죠. 서울역이라든가 수서역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지하철역에 가깝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거하고 기차역에 가까워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 있죠. 이걸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 설명해 줘도 고객한테요. 요거는 지금 이제 지하철역을 말하는 거죠.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그래서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왕십리역, 서울역, 공덕역,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고속버스 터미널역, 이런 데죠. 1km 이내 역세권. 여기서 규제를 완화시켜주면 효과가 크게 일어나죠. 4번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여기에서는 상업지역 나오면 틀려요.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낡은 주택가, 낡은 공장지대고 상업지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법. 예. 그래서 제가 원래 그 올해 계획이, 저는 매년 시험 끝나고 나면은요, 여러분 합격자 발표 나기 전에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모이시라 그런다고요. 대학교 이제 강당을 빌려 가지고, 그래서 거기 저희 대학교가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내리면은 바로예요. 내려서 조금 걸어오시면 학교 건물, 세종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오셔가지고 제가 거의 AS 하는 게, 실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시험범위 빠져 있는 거, 개특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제 AS 강의를 해드려요. 누구나 다 오시면은 다 제가 저한테 배우신 분에 한해서만. 예. 근데 몇 분이 이 도시 재생 사업하는 곳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부동산 아닌가 고객이 오면은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도시 재생 사업이 뭐예요 물어보면 그거 도시 재생하는 거예요. 혼나거든. 이거 뭔가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아까 뭘 하나 주셨잖아. 그래서 넣어서 제가 이제 오래 하겠습니다. 예. 받은 만큼 해야 되니까. 예. 예, 강의를 더 열심히 하라는 그 강박의 의사 표시로 보겠습니다. 예, 예, 강박의 의사 표시. 예. 그래서 이건 뭐냐 그러면요, 도시 재생 사업할 때 쓰는 법인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딱 한 명이 있어요. 누군지 알죠? 예. 그래서 전국의 도시 재생 사업하는 기관이요, 한 10개 이상 공공기관이 있어요.
주택 도시보증공사부터 해가지고 자산관리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저한테 1년에 몇 번 교육을 받아. 1년에 3번인가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바로 도시재생 사업하는 곳인데 거기에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나와요. 도시경제 기반형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예요. 도시재생 사업 목적이 일자리 창출. 근데 그거 외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근린재생형이라는 게 있어요. 근린재생형. 그래서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하나가 더 있다고.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도시경제 기반형은요. 도시재생 사업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하는 건데요. 전국에 3군데가 지정돼 있어요. 3군데. 그러면 제가 올 초에 강의할 때는 2군데라 그랬어. 그새 한 군데 늘어났어. 3군데로.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것은 2군데는 제가 확인해서 하나는 충청도, 하나는 부산인데 하나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 통계 자료만 하나가 더 나왔거든요. 예, 3군데 일자리 창출형이야. 그 다음에 근린재생형은요. 골목식당이에요. 텔레비 보니까 골목식당 하대. SBS에서요. 이게 바로요. 골목식당이에요. 골목식당. 그래서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바로 근린재생형. 그래서 무슨 단길 있잖아요. 무슨 단길 이거죠. 예. 그래서 무슨 단길 하는데 대개 다요 근린재생형입니다.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요. 세상에 틀린 지문 이걸 쓴 거예요. 이게 나와서 기출 문제. 그러면 일단 이것을 갖다가 원래 그 법조문을 외운 사람은 도시경제 기반형이 뭔진 모르겠지만 이게 안 나오고 다른 글자가 나왔으니까 틀렸다고 정답 찾으면 되는데 이건 좀 지나칠 수가 있죠. 틀린 지문이요. 왜? 강의하시는 그 교수님이야 이거 아니까 썼지만 우리들은 이게 뜬금없이 왜 나왔지? 일단 외운 대로 아닌 거니까 정답은 맞췄는데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전국에 200군데나 돼요. 200군데. 그 출제하시는 교수님은 당신은 근린재생형이 200군데에다가 도시경제 기반형은 당신 2군데였으니까 세상에 200군데 되는 곳은 지정 못하고 2군데밖에 없는 것은 지정 대상지에 들어갔으니까 특이하니까 문제를 내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6번 올해 이번에 신설된 거,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신설된 거. 그 밖에 창의적인 지역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데 대통령령이 아직 안 나왔어. 예. 법은 바꿔놨는데 대통령령이 안 나왔어 아직. 예. 그다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보시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하고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 막 섞여져 있거든요. 이때 우리는 3번을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간선 도로 등 주요 기반 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기반 시설 확보 나왔죠? 기반 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이 있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로 3번 건축 제한 완화 및 비용 부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따른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 비용이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 규제가 완화가 돼요. 그러면 건물들이 막 들어서고 그러면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겠죠? 그럴 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가 있고요. 부담 비용은 완화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땅값 오르는 그 범위 내에서만 뭐 도로나 주차장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적용 배제 규정. 이거 우리 기본서에는 기역, 니은, 디귿까지만 있거든요. 리을번이 신설이 됐어. 개정돼서요. 리을번이. 그래서 기본서에는 3개만 있다가 이 요약집에는 리을번이 신설됐어요.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는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기준, 대지 조성 기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같은 복리시설도 면적을 조금밖에 만들지 않아도 봐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부설 주차장 설치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차 없는 거리 같은 거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주차장 설치를 하지 않아도 괜찮게끔 할 수 있고, 그다음 미술 작품 설치. 큰 빌딩 앞에 보면 요즘에 사람 모양으로 막 크게 세워놨잖아요. 별 멋있어 보이지 않더라고. 그거. 이거 설치하는데 돈 많이 들어요. 이거 적용 배제. 미술 작품 설치 안 해도 되고, 리을번이 몇 달 전에 신설된 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자, 공개 공지 기억나세요? 대지 면적의 10% 이하에서 돌로 만든 의자, 돌로 만든 탁자를 설치해서 누구나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공개 공지죠. 공개 공지 설치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신설됐어요. 공개 공지. 예. 그다음 이제 적용 완화. 이거는 적용 배제가 아니라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거. 우리나라에서요, 타협이 없는 게 두 개예요. 학교하고 문화재는 타협을 안 해. 근데 충격적으로 학교하고 문화재 규정도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에서 행위 제한,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에서 행위 제한. 선생님, 문화재 보호법의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이 뭔가요? 이거 설명하는데 이제 밤을 새야 되는데, 참고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사이트 들어가잖아요. 전국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지도가 있어요.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자체만 입력하면 근처에 여기 역사 문화환경 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다 떠요. 이렇게 지도가 다 뜹니다. 이렇게요. 예. 나중에 이제 중개업할 때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개 이제 중개업할 때 본인이 왜 그 익스프로러라든가 아니면 또 그게 뭐예요? 예? 거기 검색 프로그램에다가 자기가 이거 북마크를 걸어놔야 되거든요. 걸어놓는 것이요, 한 수십 개는 자기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걸어놔야 돼. 그 중에 하나가 이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요. 이 문화재 보호법에서 문화재가 어디에 지정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다 검색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역사 문화환경 보전 지역에서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도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고요. 자, 의제 규정, 요거 이제 시험에 지문에 나오겠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특이한 형태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이 특별 건축 구역이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하면 거기는 특이한 형태의 건물을 바로 지을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보겠습니다.